안녕하세요. 너의 재테크가 보여 채널입니다. 오늘은 파주 운정 신도시 A46블럭에서 진행하는 민간 사전 청약 제1풍경채 청약 정보를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청약을 1분으로 정리 요약하자면 파주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30% 우선 선발이 먼저 진행이 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20% 우선 공급, 그리고 경기도 6개월 미만과 서울 인천 수도권 분들에게 남은 50% 물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일단 파주 운정 신도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청약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청약 1순위가 되시려면 세대주여야 하고요. 청약 통장이 2년이 지났고 1주택 이하이며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으며 예치금을 만족을 해야겠죠. 지역별 예치금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서울에 살고 있고 이번에 84 타입에 청약을 넣을 것이라고 하면 청약 통장에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만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조건을 갖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 청약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은 1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확정되는 본 청약 시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도금 대출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청약이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나오게 될 거고요. 일반 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본 청약의 모든 물량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 75%와 추첨 25%의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즉 추첨 25%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무주택 세대주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청약단지 주변의 호가는 약 8억 5천에서 9억 수준이기 때문에 안전마진은 3억 5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의점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게, 민간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될 시 공공이나 민간 사전 청약에 다시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고요. 또한 사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청약은 운정 신도시 내에서도 대장 입지에 나온 청약이에요. 그리고 운정 신도시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금액 자체가 저렴하게 나오고 있으니 실거주를 고려하시어 청약 기회를 살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상세 청약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은 파주 운정 신도시 A46블럭에서 진행하는 청약건이고,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8층 4개 동으로 구성된 383세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일은 25년 11월입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는 3월 29일 화요일에 났고요. 특별 공급은 4월 8일 금요일, 1순위 청약은 4월 11일 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사전 청약의 경쟁률이 사전에 분양한 GTX 운정 금강 펜트룸의 평균 경쟁률이 한 80대 1이었고, 우미린 같은 경우는 155대 1, 신형 지웰은 한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아마 2순위까지는 안 올 것 같으나 2순위 청약은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4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일정 참고하십시오. 자, 공급 세대는 84 타입 단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가가 9억 미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물량도 존재를 합니다. 자, 상세 공급 세대는 표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일단 무주택 저가점 세대주분들을 위한 추천 물량은 84A 같은 경우는 17개, 84B는 6개, 84C에는 8개가 있습니다. 자, 공급 금액을 살펴보면 각 타입의 최고가 기준으로 84A 같은 경우는 5억 950만 원, 84B 같은 경우는 5억 1000만 원, 84C 같은 경우는 5억 1200만 원입니다. 다만 층에 따른 자세한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본 청약의 평당가는 최근에 분양한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 파크나 운정 우미린, 운정 신형 GL보다 평당 한 100만원 정도 비싸지만, 입지 자체가 GTX A 노선의 초역세권 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평당 가격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지를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한 곳이 이번에 청약 단지이고요. 자, GTX A까지 도보로는 한 350m 정도 떨어져 있고 걸어서는 5분 정도면 GTX A 노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위쪽으로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한 350m 정도 떨어져서 도보로 한 5분이면 통학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뭐 상업지역이라든지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청약단지 바로 옆쪽으로는 뭐 근린시설, 위쪽으로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답게 주거 쾌적성은 보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세로는 가장 중요한 게 GTX A 노선이 있죠. 일단 GTX A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지난 19년 6월에 GTX 선도 사업으로 착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요 페이지는 22년 2월 24일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과에서 GTX를 적기 개통하겠다라는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었는데 간략하게 GTX A에 대한 내용만 보면 GTX A는 24년 6월에 파주 운정역에서 삼성역을 잇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자, 삼성역에서 동탄 같은 경우는 23년 12월을 목표로 준공을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운정에서 동탄을 잇는 것은 이제 이 삼성역에 들어설 복합 환승센터와 맞물리다 보니까 나눠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28년쯤에는 전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중간 단계인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까지는 24년 6월쯤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니 입주 시에는 GTX A 노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운정 신도시 내에 있는 교통망 호재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일전에 제4차 국가철도망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일산선 연장이 있었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3호선 연장인데 대화에서 금릉까지 복선 전철을 까겠다라고 국가에서 방향을 한번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에 구축 계획을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한 곳을 제가 확대를 시켜놨는데 자, 3호선 대화에서 끊겨 있었던 노선을 금릉까지 연결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위치로 보면 제가 운정 1지구 중심부를 지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고요. 파란색 라인이 예상 노선도입니다. 참고로 위치는 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봐주시고요. 자, 일단 청약 단지에서 거리가 꽤 떨어진 곳이라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버스라도 이용해서 3호선을 한 번에 이용한다면 서울 내에 접근성은 개선되는 방향이니 운정 신도시 내의 호재라고 생각하여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다만 이게 3호선 운정 연장 사업은 원래 한국판 뉴딜 민자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20년 9월쯤에 KDI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아직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정인 호재 말고 확실한 호재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운정 신도시 내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생기는데요. 일단 파주시 보도자료를 제가 하나를 따왔습니다. 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45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서 24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클러스터 내에는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의료 바이오 R&D 센터, 바이오 융복합 단지 등이 순차적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메디컬 클러스터의 상단부에 종합병원 부지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교 병원이 건립될 것이라는 업무 협약식도 있었습니다. 일단 대학병원의 입점은 큰 호재 중에 하나죠. 뭐 이제 청라 같은 경우는 뭐 아산병원,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브란스가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부동산이 꽤 들썩인 것처럼 현 청약 단지에서도 위와 같은 호재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대병원은 현재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메디컬 클러스터 근로자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약단지 주변의 호가나 실거래, 전세가를 살펴볼 건데
보는 기준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볼 거고 면적은 제가 미리 84 기준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약하는 단지의 위치는 이쪽 방향이죠. 자, 위치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주변에 비교 단지는 힐스테이트 운정과 운정 신도시의 센트럴 푸르지오, 그리고 이 편한 세상 운정 어반 프라임 요 3개 단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 일단 힐스테이트 운정부터 84 기준 호가를 보면 8억 2천에서 10억까지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운정 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는 7.3억에서 10억, 그리고 이 편한 세상 운정 어반 프라임은 자, 단 하나의 매물로 8.7억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호가 같은 경우는 8억 초반에서 한 9억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힐스테이트 운정의 84 기준 실거래를 살펴볼게요. 자, 84 기준으로만 보면 84A가 21년 9월에 8억 8,500, 8억 9천에 각각 거래가 됐었고요. 자, 84B 같은 경우는 21년 9월에 8억 4천, 자, 84C 같은 경우는 21년 9월에 8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일단 힐스테이트 운정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한 8억 5천 정도에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84 기준으로 보면 자, 21년 11월에 8억 5천에 찍혔고요. 자, 84C 같은 경우는 21년 12월에 8억 8천과 8억 2천에 각각 거래가 됐었고, 자, 84A 두 번째 타입 같은 경우는 21년 6월에 8억 9천에 실거래가 찍혔고요. 자, 84C 두 번째 타입은 22년 3월 가장 최근이네요. 8억 5천에 실거래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는 22년 3월에 7억 9,500, 84D 같은 경우는 21년 10월에 8억 6천, 8억 4천, 7억 후반에서 8억 중순에 실거래가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의 세상 운정 어반 프라임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따로 없어서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전세가를 살펴보면 힐스테이트 운정의 전세는 4억 8천에 나와 있고요. 자, 센트럴 푸르지오는 4억에서 5억까지 나와 있고, 이 편은 세상 운정 어반 프라임은 4억에 4.4억. 말 그대로 단지를 보니까 84 기준으로는 한 4억 중순쯤에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세요. 다음 배치도를 보면 향은 남동, 남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아파트 주변으로 특히 북쪽에는 문화공원이 예정이 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수변공원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단지가 크지 않아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제 위쪽으로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102동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를 표시를 해놨는데 이 화살표가 거실에서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필요하시다면 현재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이 원하시는 타입에 해당하는 거실 뷰는 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타입을 보면 먼저 84A 타입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자, 84A 타입은 포베이 판상형으로 구조를 나름 잘 뺐고요. 주방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거실과의 맞통풍은 가능해 보이고요. 자, 안방이 여기 있고 안방에 뭐 드레스룸이나 그리고 알파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 요 크기 자체가 일반적인 방 크기 정도 되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84B 타입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84B 타입 같은 경우는 타워형으로 나와 있고요. 자, 주방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거실과의 통풍은 가능해 보이고요. 자, 중간에 팬트리 공간도 있고, 자, 안방의 이쪽 위치인데, 자, 드레스룸이 있고 애매한 크기의 알파룸이 존재를 합니다. 뭐 일단 아직 옵션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요 위치 같은 경우는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84C 타입을 보고 끝낼게요. 자, 84C 타입도 84B 타입과 동일하게 타워형이고, 그리고 84B 타입을 뭐 전후 반전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파주 운정신도시 제1풍경채 청약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